저는 지금 그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고, 아울러 지금 우리 고창에서 전봉준 장군 동상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고창에서 동학농민혁명은 물론 이제 그 전봉준 장군의 지도력도 이제 절대적인 영향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성송면 괴치에 있는 그 손아중 대접주의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손아중 대접주는 원래 이제 그 지리산 청학동에 가서 경상도에서 발원한 동학교를 처음으로 접하고 거기에 심취해서 이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말하자면 그 손아중 대접주의 그 각별한 관심과 영향력이 있음으로 해서 무장 지역에서 동학의 세가 크게 이제 그 번성할 수가 있었고, 전봉준 장군은 김덕명이나 김계남 또 최경선 이분들하고는 진즉부터 젊은 날부터 이제 알고 지내던 사이지만은 무장의 손아중포가 확산되고 크게 번성함으로써 전봉준 장군이 손아중을 찾아와서 같이 우리 시대를 좀 변혁을 시켜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의지와 구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아중이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승낙을 했거든요. 손아중포를 중심으로 해서 고창에서 옛날에는 정읍현까지 포함해서 크게 번성을 하였고, 그 손아중포가 전봉준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고창의 동학농민혁명이 크게 발전하고 확산되는 이런 계기가 돼요. 괴치에 도소가 있죠. 괴치 마을에 도소가 있는데, 사실은 괴치 본 마을보다도 그 옆에 사천 양실 마을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청송 마을이 옛날에는 말하자면 소도시, 소도읍 같은 이제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드나드는, 그쪽에 드나드는 보부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 보부상들을 상대로 해서 포교를 하고, 이제 나아가 지역 주민들까지도 이제 포교를 하고 그랬던. 전봉준은 할아버지 대에 우리 고창에 이제 입향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13살까지 살다가 이제 외지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전봉준이 살던 그 바로 앞에 이제 고창천이라고는 방장산에서 고창읍을 거쳐서 내려오는 이제 그 조금은 크다고 하는 내가 있는데, 그 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대편에는 그 뭐랄까 양반가, 그 세도가들이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집안이 있었고, 그 아이들끼리는 건넌 마을 애들끼리 서로 그 불놀이, 불싸움도 하고 이제 투석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석전을 하고 그렇게 그 노는 과정에서도 전봉준은 이제 나이가 좀 어리고 이제 저기를 해도 좀 당찬 모습이 있었던가 봐요. 앞장 서서 놀이도 하고 그랬다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에 내려오고, 시가 한 편 있는데 이제 백굿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그 황새 종류 그런 저기가 이제 냇가에서 이제 먹이를 쪼고 노는 그런 모습을 시로 지은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13살 무렵까지 살다가 이제 떠나는데 그 하여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고부 양교리 그쪽에 가서 정착했던 것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구순에는 예부터
9골에 물이 모여서 애를 이뤘다고 해서 이제 9구자 물수자 해서 구수 이제 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구적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물이 많이 내렸고, 또 옛날에는 산이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나무를 햇댔고 그러기 때문에 산이 거의 벌거숭이 산, 민둥산 이런 과정이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오면은 모래가 많이 휩쓸려 내려와 가지고 구수마을 앞에서 차츰차츰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거리가 구순의 마을에서 석교촌 가는 중간까지 이제 모래사장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주민들이 뭐 씨름도 하고 약장사 굿도 들어오고 명절 때 뭐 이건 여러 가지 놀이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장소가 있고, 아울러서 송문수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그 마을에 살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전봉준과 손아중이 만나는 과정이 그 송문수 집에서 만났고, 그 이후로 이제 또 그 신촌마을이라고 하는 데서 김응섭의 아버지 김성칠의 집에서 만나는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포고문의 선포의 의미는 아주 대단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그 인륜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왕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도가들이 그 권세를 잡고 일반 백성들을 핍박하고 수탈하고 억압하는 이런 과정을 떨쳐내야 된다고 하는 그 아주 간절하고 그 절절한 그런 글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왕실을 뭐 뒤엎자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왕실은 보호하되 그 권세가들로부터 일반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고, 또 그 포고문이 그렇게 발표된 것과 동시에 전봉준 손아중을 그 지도부로 내세우고 보국안민창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출발한 이 과정이 지금까지의 봐왔던 밀란의 형태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에 있어서 포고문 발표라든가 지도부 구성, 우리의 말하자면 4대명이 12개조 기울 등을 선포해서 정식으로 나선다는 것은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 대단한 발전된 아주 커다란 의미 있는 이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무장 기포가 정식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라고 기록이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고부밀란 또는 뭐 황토연 승전 이런 또 뭐 사발통문 이런 과정이 동학농민혁명의 이제 전부인 것처럼 일반 국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동학농민혁명 무장 기포가 정식으로 기록이 되고 지금까지의 그 조선왕조 500년 이래로 또는 그 앞서에까지도 그 수많은 밀란과 민중 봉기는 수없이 있었지만은 이토록 말하자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또 그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제시하면서 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은 우리 유사일에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 동학농민혁명이 정식으로 무장해서 기포한 이 과정은 지금 현대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그 민중들의 저항운동 이런 것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 획기적인 그 말하자면 반전의 기회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전부터
그 동학 농민군 진경로를 내가 찾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길을 그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살고 있는 연로한 분들이라든가 또 기억력이 좋은 젊은 분들, 이분들에 의해서 내가 밝힌 바로는 구순회를 출발한 농민분들이 그 공읍면 야동, 신대리 야동을 거쳐서 소숙제와 봉천마을을 지나고 과실제를 지나면은 바로 무장읍성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군들은 무장읍성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주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가되 가는 길에 고부성은 손을 보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출발한 농민군들은 하맙등과 청금정 바위와 끄렁째를 지나서 사신원을 지나면은 바로 인천강 인내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인내보를 거쳐서 굴치의 골짜기를 지나고 알미장터와 맹감다리를 건너고 이제 사포 후포에서 이제 두 번째 밤을 자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줄포에 가서 점심을 먹고 고부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근데 고부성을 점령하고서 3일 동안 고부에서 머물죠. 조병갑이라든가 이용태에게, 안핵사 이용태에게 혹독하게 당했던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징치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금구원평에 김덕명포가 합류가 되고 태인에 김계남포가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부 백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군제를 정식으로 다시 이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봉준을 총대장으로 손아중 김계남을 총괄령, 김덕명 오시영을 총참모, 그리고 최경선을 영솔장으로 삼고 지금 그 동학 인문 스터디 그룹이라고 해서 주로 그 해설사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 25분이 지금 한 3, 4개월 동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 26일인가 수료식도 물론 다른 문화유산도 중요하지만 동학과 관련해서도 정읍이나 우리 고창은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동학 관련해서 이제 좀 깊이 있는 교육을 했고 또 그분들과 아울러 이제 보드게임 이제 지도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장기포 기념제 행사입니다. 4월 25일이 음력으로 3월 20날인데 그날 구순회에서 말하자면 포고문을 낭독하고 사대명이 12개조 기율과 더불어 보구감리 창의의 깃발을 들고 출발했던 날입니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쭉 기념제 행사를 해오고 있고 그럽니다. 사실 이전에 조선 왕조에서는 그 수없이 많은 밀란들이 일어났죠. 온전히 성공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동학 농민혁명도 온전하게 성공한 운동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일어났던 밀란과 동학 농민혁명의 과정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만을 가지고 제기한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인내천 사상이라고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은 그 인격체로서 똑같은 그 대우를 받아야 하는 서로 존중해야 하는 그런 동학교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 우리도 그 귀천의 구분이 없이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인격체가 인격체이므로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의 평등을 요구한 그 거병이었다고 한다면 2차 동학농민혁명은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돼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그 부족한 점,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지도자들이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온전하게 또 받아들이고 사회를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